왕이 갑자기 폐위되고 새로운 왕을 즉위한다면 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백성의 뜻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 중 하나로 기록된 인조반정은 바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왕이 바뀌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물들의 뜨거운 욕망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한순간에 뒤바뀐 운명의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지는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은 17세기 초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은 광해군이었죠.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했었지만 그의 왕권은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켰는데요.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폐모살제였습니다.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던 조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왕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해군은 궁궐을 짓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이는 곧 민심 위반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첨예했던 문제는 바로 외교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던 후금 사이에서 복잡한 국제정세에 놓여 있었는데요. 광해군은 실리적인 판단 아래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명나라를 어버이 나라로 여기며 의리를 중시했던 사대부들에게는 이러한 중립 외교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비쳤고 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명분 없는 폐모살제, 지나친 토목공사, 그리고 중립 외교를 둘러싼 사대부들의 불만은 광해군 정권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반정의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이었죠.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광해군에게 깊은 반감을 품었던 서인 세력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광해군의 실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들의 불만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불안하게 수군거리는 조정대신들의 모습과 북방 국경의 긴장감 도는 풍경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왕권과 흔들리는 조선의 그림자 속에서 마침내 반란의 씨앗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조카이자 선조의 손자였던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될 이 인물을 중심으로 김류, 이귀, 이괄, 김자점 등 뜻을 같이 하는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각자 광해군에게 품었던 개인적인 불만과 함께 무너져가는 조선의 도덕적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공유했습니다. 어두운 밤, 등불 아래 모여 밀담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긴장감과 은밀함, 그리고 거사를 향한 비장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동지들을 규합하는 과정은 숨막히는 연속이었을 겁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목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지만 굳건하게 반란의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칼을 갈고 무기를 점검하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처럼 이들의 모이는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죠. 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음모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거사 직전의 초조함과 실제 반정의 실행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광해군에게 깊은 불만을 품었던 능양군과 김류, 이귀, 이괄 같은 핵심 인물들이 은밀하게 뜻을 모아
반정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죠.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계획을 속삭이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 짧은 한숨에도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과연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비장한 결의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계획이 무르익어갈수록 반정 세력의 마음속에는 초조함과 함께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을 테죠. 실제로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모의들이 발각되어 주동자들이 처형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반정 세력은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내부의 미묘한 갈등과 분열의 조짐마저 감지되었는데 이는 훗날 이괄의 난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권력의 속성상 동지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신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비록 이괄의 난 자체는 인조반정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미 반정 전부터 그들의 연합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 정권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명분이 그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1623년 3월, 이천에 집결한 반정군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한양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두운 밤, 횃불을 든 병사들의 그림자가 흙먼지 속에서 흔들리며 궁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장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겠죠. 한양 성벽은 여전히 웅장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그날 밤의 침묵은 곧 거대한 폭풍으로 깨어질 운명이었으니까요. 새벽녘, 반정군은 마침내 창덕궁 도나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잠들어 있던 궁궐의 문이 부서지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소리가 뒤섞이며 한때 위엄을 자랑했던 왕궁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피신하려 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광해군의 초라한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의 비극적인 몰락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능양군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바로 훗날 인조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곤룡포를 입고 어자에 앉은 능양군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냉혹한 승자의 결의로 가득했을 겁니다. 반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승자의 냉혹함은 새로운 시대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죠. 곧이어 반정 공신들에 대한 농공행상이 이어졌지만 그 달콤한 승리 뒤에는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동시에 또 다른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광해군이 폐위되어 궁궐을 떠나는 순간과 능양군이 인조로서 왕좌에 오르는 장면은 권력의 무상함과 잔혹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합니다. 한 왕의 비극적인 종말과 새로운 왕의 피로 얼룩진 시작, 이 모든 것은 명분과 실리,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뒤엉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권력 게임의 결과였죠. 인조반정은 단순한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외교 정책과 대내외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인조반정으로 얻은 권력이 조선의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혹은 더 큰 혼란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조반정 이후 조선을 덮친 또 다른 거대한 폭풍, 병자호란의 서막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